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어제 하루 28만 3천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열흘 내에 유행이 정점에 이를 걸로 보고 하루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오는 14일부터 확진으로 판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8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4일 만에 30만 명대에서 내려온 것이어서 확실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선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휴일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휴일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35만 명 정도의 피크를 정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검사가 되고 어제 검사가 되고 이제 결과 오늘 나오고 내일 발표되는 것은 아마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망자가 너무 많고 또 중환자실도 지금 계속 차고 있는 모습이 조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네, 이 김부겸 총리가 오늘 하루 최대 37만 명까지 이 정점을 전망을 하더라고요. 열흘 안에 오미크론 정점이 올 것이다.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 정점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점을 보려면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동안의 정점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정점 근처가 되고 이제 떨어지게 되죠. 아니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건 큰일이다,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회적 활동량을 줄이면 이제 그전에 우리 많이 알지 않았습니까? 뭐 휴대폰의 이동이라든지 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어야지 정점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정부도 그냥 좀 완화시키고 있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정점이 오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다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지금 한 20%가 감염이 되니까 정점을 치더라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500만 명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0%는 1,0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럼 앞으로 500만 명이 더 걸리면 정점을 칠 것이다. 그래서 한 30만 명씩 500만 명이 걸리려면 17일이 걸리겠죠. 네. 그럼 이달 말쯤 됩니다. 아니면 한 25만 명씩 걸리면 20일이 되겠죠. 역시 이달 말쯤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큰 유행은 지나가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너무나 이제 좀 피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이 지금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좀 그동안 2년간의 세월이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또 사망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사망자 최고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수치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망자가 너무 많은 거입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사망자 숫자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치명률이 0.1%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발생하면 언젠가 200명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 났던 228만 명 중에 280명은 앞으로 2주 혹은 한 6주 사이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과연 30만 명, 37만 명 했을 때는 300명, 370명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팍스로비드가 지금은 사실 약이 좀 부족하고 있죠. 근데 위중증률을 90%나 줄인다고 그거 굉장히 우리가 환호를 했는데 약이 지금 부족해서 안 되는데 그 약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구해서 쓴다 하면 중환자가 확 줄겠죠. 그러면 사실은 30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 50만 명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손을 못 쓰고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비율에 따라서 곱하기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20만 명이면 200명 사망, 100만 명이면 1000명 사망이라는 곱하기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좀 무기력감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다음 대안은 무엇인가? 약을 꼭 적극적으로 안 쓰더라도 초기에 환자가 살짝 나빠지고 있을 때 환자는 모르지만 의사는 알 수 있을 때, 그러면 진료를 초기에 받고 산소 치료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증요법 혹은 주사로 쓸 수 있는 렘데시비르나 항체 치료제를 빨리 하면 중환자가 또 줍니다.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병상 가동률이 61.5%,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70%대입니다. 그러면 이 병상 가동률은 충분합니까? 예, 병상은 충분하죠. 왜냐하면 2,700 병상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택시가 많이 부족하면 이제 택시를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환자실 부족하니까 중환자실을 늘려놨는데 택시를 정차하면 기사도 정차해야지 택시가 움직이겠죠. 예, 그런데 중환자 의학 전문의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숫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인력이 있느냐? 대체 인력에 대한 연수 교육을 시키고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많이 만들어놨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공의, 중환자실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병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중환자 숫자에 맞게 그동안 조절을 해온 겁니다. 과하게도 아니고 부족하게도 아니고 쭉 해왔죠. 다행히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돌면서 일반 폐렴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일반 폐렴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람만큼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심장병, 콩팥병, 간장병, 뇌출혈 등등은 줄 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잘 안 되면서 이제 강화를 시켰을 때에 그때 5주간 나왔던 코로나 사망이 2,200명이고요. 그때 동시에 나왔던 비코로나 환자의 초과 사망이 또 그만큼 숫자예요. 2,200명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또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병상 가동률이 충분하다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지난번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금 더 대비를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희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없이 확진으로 하는 방안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빠르게 진단을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죠. 네, 그 부분은 뭐 잘 결정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원래는 신속 항원 그 진단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20만 명, 30만 명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큼 목 아프고 열 나고 하면은 다 코로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용이 하면 한 95% 전후에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환자일 때, 오미크론 환자일 때 전문가가 했을 때는 한 95%의 확률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고요. 원래는 한 6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많으니까 괜찮고 문제는 위양성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의사가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확진을 하고 그 환자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일들 필요하면 뭐 약을 투약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겠죠. 근데 100명 중에 5명은 약을 헛먹거나 잘못 진단을 받는 거죠. 오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워낙 환자가 많아서 지금 PCR 검사로 다 안 될 때가 옵니다. 우리나라 PCR 한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 84만 개 된다는 건데요. 그게 84만 개를 다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는 풀린 검사를 해서 5개씩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전에 내가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음성입니다, 음성이랬는데 요새는 그게 양성이 많아졌어요. 그럼 5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숫자를 이론적으로는 암만 잘해도 84만 개 이상은 진단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 하루에 진단됐다? 있을 수 없는 숫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양성 5%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재량권을 좀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신속 항원 검사로 자신이 스스로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도 PCR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자기 검사 받으러 가기 싫다는 거죠. 예.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 가서 검사를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혼자서 살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누구랑 만나지도 않을 거 그럼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하는데 암만 조심을 하더라도 진짜 환자인 경우에는 나는 건강해서 가볍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남한테는 옮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시면 사회적인 움직임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암만 증상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작하고 한 3 내지 5일이 지나서 폐렴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며칠 괜찮으니까 나는 경증인가 봐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상하면 그때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그냥 아프다고 그냥 병원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제때 치료를 좀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분들은 그렇게 검사를 받게 되고 양성이 되면 바로 이제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문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면 바로 양성이 나오니까 거기서 바로 양성 판정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그 PCR 검사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지체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하루 만에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속항원 검사는 그 자리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날 보고되는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 중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를 해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예, 그건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다 백신을 열심히 맞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시 외국 갔다 들어올 때 또 다시 격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오미크론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예. 하루에 20만 명씩 발생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불과 뭐 수십 명, 뭐 100명 안팎으로 나오는 나라에서 과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 한 명, 한두 명을 잡기 위해서 차단하는 게 정말 옳겠느냐. 우리나라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서 그리고 추세를 보고 잘 해야 되는데 단 혹시라도 지금 변이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했다가 변이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변이 검사를 하니까요. 검사를 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푸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